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새언니에게 미아리 같다고 막말하던 신우의 따귀를 때리고 시원하게 시댁과 연을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시누이 따귀를 때렸습니다. 시누이는 울고불고 하며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데 남편이 또 시누이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가 억지로 말렸네요. 사실 저는 남편을 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리네요. 저도 시누이 뺨을 한 대 치지 못한 것이 분하기만 합니다. 욕을 잘 할 줄은 모르지만 욕이라도 해줄 걸 그랬네요. 시어머니는 아무리 동생이어도 결혼한 애인데 어떻게 때릴 수가 있냐고 하시더니 제가 중간에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그 말에 남편은 더 광분해서 시어머니에게도 난리치고 다시는 보지 말고 살자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시댁에 안 갈 생각이에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을 테니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는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참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리 저에게 살갑게 대하는 분은 아니지만 저에게 이제껏 안부 전화를 강요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저에게 안부 전화를 강요했어요. 결혼 날짜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신우가 저에게 전화로 시부모님께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를 드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확인을 해봤는지 저에게 왜 전화를 안 드리냐고 따졌습니다. 내가 왜 아가씨의 강압에 의해 안부 전화를 해야 하냐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저에게 땡땡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을 무안을 줬냐고 뭐라 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드려도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그러시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예랑이었던 남편에게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다 해결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오해했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남편이 그날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어른이 사과를 하시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말을 이상하게 했던 시누이의 사과는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전부 모여있는 상황에서 신우는 본인 시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는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신랑이 시누이에게 넌 시부모님한테 안부 전화 전혀 안 하면서 남한테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거냐고 네 행동이 참 웃긴 줄도 모르냐고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저도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고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제가 모은 돈이 남편이 모은 돈보다 약간 적었어요. 얼마 차이는 나지 않았는데 신우는 이것을 가지고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신랑은 신우에게 우리가 나이 차가 있어서 퇴직을 해도 내가 먼저 할 것이고 평생 맞벌이로 살아갈 것이니 길게 보고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신우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신랑과 6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결혼 후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저에게 반반 결혼이라고 하더니 아니었다고 말하곤 했어요. 하도 이런 소리를 하길래 제가 시부모님도 있는 데서 우리가 지금 버는 돈이 비슷하고 연봉 오르는 것은 내가 더 빠를 것이라 돈으로 굳이 따지자면 아가씨 오빠가 이득 보는 결혼을 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신우는 저보다 2살 많습니다. 제가 새언니이긴 하지만 저는 신우이에게 언니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신우는 지금까지 저에게 호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말을 해왔어요. 저는 신우에게 아가씨라 부르고 존댓말을 써왔고요. 시아버지께서 신우이에게 네 새언니가, 네 언니가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 말하면 그 언니란 말 좀 하지 말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언니라고 해야지 그럼 뭐라고 하냐고 하셨는데 신우는 들은 채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지금은 4살이에요.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되어서 있었던 제사와 명절에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댁이 멀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이 저와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저는 친정에 가면 제가 올케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그냥 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친정에 가면 일을 할 수도 없고 아기나 보고 있어야 하는데 그럼 알게 모르게 올케가 저를 신경 써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괜히 민폐가 될까봐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명절 당일에 시댁에 가서 차례만 지내고 왔고요. 이것을 가지고 참 말이 많았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시댁이 웃음냐? 누군 아이 안 낳아봤냐? 아이가 4개월이면 충분히 다닐 수 있다. 시댁의 정성이 부족한 것이다. 정말 별소리 다 들었네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남편이 신우에게 전화로 너나 네 시댁에 잘하지 왜 남의 일에 간섭이냐고 화를 냈어요. 신우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신우는 별로 자기 시댁에 잘 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안부 전화도 신우 남편이 하지, 신우는 본인 시댁에 그렇게 자주 안부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신우 결혼할 때 신우의 시댁에서 해준 것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 자금 해줬다고 해요. 아무리 서울 변두리 빌라 전세라고 해도 2억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자기는 이렇게 시댁에서 받은 것이 있으면서도 시댁에 잘하지도 않고 저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신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서 항상 저에게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신우나 시어머니에게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신우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시어머니에게 신우의 못된 말버릇 좀 잘 얘기하시라고 말씀드려도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다 하다 신우는 제 옷차림까지 지적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스타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치마가 짧다거나 애엄마가 옷을 그렇게 입는다거나 하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앞에서도 신우가 이런 소리를 가끔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신우에게 너는 저런 옷을 못 입어서 부러운 것이냐고 빈정대듯이 말했더니 신우는 언성을 높여가며 애엄마가 애엄마답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 정말 어른들에게 지적받을 정도로 옷을 입은 적 없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신우는 이것저것 저에 대해 못마땅해 하더니 이제는 옷차림까지 신우에게 맞춰서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한 번은 신우에게 제가 아가씨는 살이 쪄서 이런 옷 못 입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놀리듯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우 표정 관리 안 되고 화는 나는데 화를 내지는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신우가 사람 열받게 하는 말에 가만히 있지 않고 시부모님 앞이라도 이런 식으로 받아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신우의 말을 받아쳐 주기는 하지만 신우가 남편 없을 때 이런 소리를 하는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 결국 지난주에 일이 터졌어요. 시댁에 갔는데 제가 집에서 편하게 입는 원피스를 입고 갔거든요.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가져간 반찬통에 찬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신우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옷이 그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미아리 창같이 옷이 그게 뭐야? 신우가 딱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가씨 뭐라고 했어요? 했더니 그렇잖아. 애엄마가 샤랄라한 원피스를 입고 시댁에 오는 게 말이 돼? 이러더라고요. 정말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찬장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신우에게 아까 처음에 한 말 다시 해보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아가씨가 나에게 창 같다고 한 말을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데 남편은 바로 신우 따귀를 때렸어요. 이제 이게 단단히 미쳐서 새언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말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가 아무리 네 동생이어도 얘도 애 엄마야. 아무리 그래도 좋게 말로 해야지 어딜 따귀를 때려? 이러시더군요. 남편은 엄마가 얘 하는 짓을 보고만 있으니 얘가 예의도 없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래도 다 큰 동생을 그렇게 때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신우에게 넌 글러먹은 년이라고 하면서 엄마가 우리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얘 편을 드나 보다고
우리 이제 다시는 안 온다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신우는 옆에서 대성통곡하고 정말 정신없었어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신우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서 저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어머니는 전혀 말리지 않으셨다고요.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말을 시누이가 대신해서 해주니까 좋으셨나 보다고 했어요. 이런 더러운 소리 듣고 제가 가만히 있어야겠냐고. 아가씨가 그런 곳에서 일을 해본 것인지, 주변에 그런 친구들만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곳에 있는 여자들 옷차림은 어떻게 알아서 그딴 소리를 하냐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시누이를 가만 안 두겠다고 또 시누이에게 다가가려는데 제가 억지로 남편을 끌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남편이 다시는 여기 올 일 없으니까 건강하시라고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굴 때려본 적이 없는데 정말 그때 시누이 뺨을 한 대 때리지 못하고 나온 것이 분하기만 해요. 시어머니 말대로 시누이도 애엄마인데 뺨을 때리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저는 평생 화가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아니, 시누이를 만나면 제가 따기부터 한 대 때릴 것 같습니다. 시누이도 문제지만 입방정 떠는 딸을 싸고 도는 시어머니도 문제고 시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시부모님은 이제 아들은 없다 생각하고 사랑하는 딸이랑 평생 행복하게 사셔야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